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끝 선교의 조기중 목사입니다. 우린 지금 창세기 이야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에 대한 창조 역사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6일 동안 천지를 조성하시는 과정, 그것을 날짜로 성경 기록을 해두고 있고 또 우리가 그걸 읽어낼 때에 날짜로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와 절차를 읽어내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경륜 섭리,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읽어낼 수 있다. 저는 이제 두 번째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맥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니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이루시고 그대로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한 단락 창조의 사역의 하나의 끝이 남으로 인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중심으로 1장의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읽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이야기와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 그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고 또 제기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내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의 창조에 대한 기록과 창세기 2장의 창조에 대한 기록은 그 순서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게 그 창조의 순서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나 과격한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창조의 기록도 그리고 창세기 2장의 하나님의 창조의 기록도 이미 이 고대 근동 또는 고대의 어느 지역에 있었던 그 창조의 설화 이야기들을 모아서 집성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오랜 역사가 지난 이후에 인간의 역사가 인간이 도대체 출처가 어디며 이 세상의 출처가 어디냐라고 하는 문제는 종교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열방이 달라도 동일하게 갖는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 종교들마다 또는 그 지역에 내려오는 역사의 뿌리들마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 그 이야기들이 일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과정들을 반영해 두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대한 인간적인 추구와 인간적인 근원을 찾는 탐구의 결과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순서를 거꾸로 해서 그런 창조의 역사들이 각 곳에 있는데 그것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창조 설화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천지 만물의 창조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며 그리고 다른 열방과 민족의 후대의 역사들이 추구해 나가서 그 민족의 뿌리를 두고 또는 그 근동의 뿌리를 두고 그 종교의 뿌리를 두고 추구해 나가서 발견되어지는 창조의 이야기가 순서가 바뀌어져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성경이 진리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과 2장에 맞지 않는 듯한 언밸런스 내지는 어울리지 않는 어긋나 있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우선은 이제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창세기 2장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 2장은 창세기 2장의 창조의 역사는 사실은 창세기 2장과 3장까지 를 창세기 2장과 3장 다시 말해서 사람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난 것에 대한 거기까지의 이야기를 다 한꺼번에 포함을 해서 이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중심은 하나님의 천지 만물의 창조에 있지 아니하고 창세기 2장의 창조의 역사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지역적 중심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그 목적적 존재의 중심을 둔 창조의 기사라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우선은 1장과 철저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셔서 혼돈과 공허를 드러내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혼돈과 공허를 해결하시면서 제일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의 말씀은 포커스 온 하는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하고 읽음으로 인하여서 창세기 2장의 창조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순서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 초점에 따라서 순서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순서가 1장과 다른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2장의 창세기를 읽을 때에는 순서의 뒤집힘, 순서의 앞뒤 부분들의 앞과 뒤가 틀려지고 바뀌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근거를 그것이 역사적 그 창조의 순서다라고 지적하고 읽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어디에 두었느냐 그리고 그 초점을 둔 그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그것들이 최종까지 그것이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출발점으로 해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2장의 그 창세기의 초점, 그 창조의 역사의 그 초점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라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2장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기록의 역사는 사실은 뭐라고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한다면 창세기 2장의 출발점은 아직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밭에는 들에는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없느냐? 그 이유를 2장에서는 밝혀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땅을 갈 사람이 아직 없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뭐냐면 땅에는 반드시 들에는 초목이 있고 그리고 밭에는 채소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들에는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없다. 왜 없느냐? 거기는 비가 내려야 되는데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셔야 되는데 아직 비를 안 내리셨고 그리고 땅을 갈아야 되는데 땅을 갈 만한 사람이 아직 없기 때문에 아직은 초목이 없고 채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순서가 달라지는 겁니다. 뭡니까? 첫 번째, 땅을 갈 사람을 만드신다. 그리고 비를 내리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나무로 인하여서 먼저 땅에서 보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그 나무들을 나게 하시고 그리고 비를 내리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창조하셔서 거기에서부터 내 근원이 되는 내 강의 근원이 되는 샘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강을 내서 거기에서부터 내 근원이 되어 흐르게 하심으로 땅을 전부 적시게 하였고 그렇게 하신 이후에 사람을 거기에 두셔서 순서에 대한 정확한 명확함이 없습니다. 사람을 거기에 두셔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먹을거리를 주시고 땅에서 난 과목과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보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한 것을 보셔서 내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짓겠노라 라고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 지은 것이 아니라 작정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다 지으시고 나서 그것을 아담에게 불러와서 아담이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고 하나님이 아담이 이름을 짓는 것이 그 동물들의 이름이 되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인 여자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창조의 순서로 따지자고 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땅이 땅의 원래의 모습으로 갖추어지는 것에 하나님의 창조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창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들에는 초목이 나고 밭에는 채소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직 그것이 실행되지 않는 이유는 물이 번성케 하는 물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그 땅이 생명력을 나타내도록 하도록 하는 사람의 역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초목에 그리고 채소가 땅에서부터 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만드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땅을 기경하게 하시고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무들을 나게 하시고 그리고 동산을 지어서 사람을 거기 두어서 땅을 또 기경하고 지키는 자로 거기에 두시고 그리고는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로 작정하시고 나서는 그리고 동물들을 창조하신 이후에 물론 그 전에
강물을 만들어서 동물들이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 그리고 식물이 땅에서 나는 식물들이 풍성히 자라가도록 하는 것을 위해서 강을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순서가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말씀을 통해서 포커스 온 하는 것은 바로 땅과 그리고 땅을 기경하는 사람, 그 두 존재에 포커스 온 해서 라는 창조의 기록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리고 나서 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땅은, 우리의 지구적 환경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지구적 환경은 어떠하며, 그리고 인간 사람은 이 지구 속에서 어떤 존재로 지구 속에서 있어야 하는지를 포커스 온해서 앞으로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서 제가 거듭해서 설명을 떠드렸지만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고 성경의 구조를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성경을 보시고 나면 1장과 2장의 차이점들, 그리고 2장에서의 창조의 과정에 포커스 온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인간 중심의 창조의 이야기가, 인류의 역사 이야기가 창세기 2, 3장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자세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